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셨죠? 네, 앞 시간에 했던 거,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중독자를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에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등의 자조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적 상담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한 자기 성찰하기. 한국적 상담 모형에 이제 한국적 상담 모형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마음 챙김, 한 자기 성찰. 뭐 마음 챙김, 자기 성찰 이러면 거의 불교적 이런 게 강하죠. 뭐 꼭 불교라 할 수 없지만 불교적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가족을 중심으로 한 관계 기술 배우기. 흥겹게 살기, 가족 교육과 상담, 상담 후 사과를. 이것이 한국적 상담 모형의 이제 내용들인데, 뭐 또 뒤에 하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내용좀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적 상담 모형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여러분,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은, 길거리에 가다가도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중독이 왜 발생하는가, 무엇에 대한 굉장히 강한 갈구, 사실 다름 아닌 사랑의 갈구거든요. 사람은 무엇인가에는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인가에는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올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잘못된 것일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마음 챙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게임이든 도박이든 이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챙기는 것. 그리고 중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가족과 필연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을 중심으로 한 관계 기술을 배우는 것. 사실 가정이 건강하면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어떤 중독에 잘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한다고 다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게임을 한다고 다 게임 중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뭐, 저도 게임하고 바둑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바둑을 좋아하지만, 왜 나는 바둑 중독이 안 되고, 어, 스마트폰을 나도 하지만 왜 나는 스마트폰 중독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건강하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어떤 자기 컨트롤에서 힘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건강 이것은 안정적인 그러한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가장 중심에 되는 게 가정이 되겠죠. 가정. 그리고 직장이라면 직장 동료.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족인데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진 가족. 사실 직장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가족이 버텨주면 웬만하면 다 버텨냅니다. 근데 가족이 건강하지 못해서 자신에게 큰 힘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한다면 이때는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뭐 게임이든 도박이든 뭐 어떤 스마트폰이든 이런 쪽으로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을 중심으로 한 관계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기쁘게 흥겹게 살기, 기쁘게 살기. 그리고 가족 교육과 상담, 상담 후 사업하기. 이런 것들이 한국적 상담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중독 상담자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자를 상담하는 중독 상담자의 태도에는 여기 보시고 바와 같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상담자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상담을 하는데, 내가 상담을 해주는데, 내가 상담해주는 그 대상이 변화되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올바르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돈만 받고 하는 상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올바른 상담이 아니니까 올바른 상담자의 자세로 본다고 한다면 먼저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해야 한다. 사실 뭐 너무도 기본적인 것이죠. 너무도 기본적인 것이죠. 단지 돈만 바라고 상담료를 받기 위해서 상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하기. 특별히 중독 상담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모든 상담이 중요하지만 특히 중독 상담은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중독자는요, 정말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그 게임이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이거든요. 이 마음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요. 다시 가져와야 되고 마음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참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하기인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떤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상담하는데 굉장히 큰 달란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존중. 아까도 나왔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존중. 존중해줘야 된다. 결코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또 재발하고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챙겨줘야 된다. 상담의 가장 인지행동 같은 행동도 해서 그렇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마음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마음을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상담사에게는 이 사람을 상담해주는 또 다른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 슈퍼바이저 이렇게 슈퍼바이저라고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상담사에게도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내담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상담을 해주다 보면 뭐 기가 빠져나가듯이 이 상담사도 굉장히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진이 되거든요. 이 사람도 어디론가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돼요. 어딘가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충전받을 만한 어떤 또 다른 상담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영동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말을 자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도 목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한테 와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하다니 모든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나도 그걸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1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1시간씩 하셨던 분도 계세요. 진짜 1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그분은 한이었던 거죠. 정말 똑같은 1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들어드리고 난 이후에 그때 제가 그 성도 형한테 이제 그만하세요.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사에게도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도 챙겨야 됩니다. 사실 상담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남을 상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 그 영화 보세요. 그 꾸빼씨의 행복여행. 꾸빼씨의 행복여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관련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중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상담사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다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이제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자, 여러분 상담자가 번아웃 되면 어떻게 여러분 내담자를 치료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독 상담자의 마음 챙김에서 보면 상담사가 상담 과정에서 자기를 먼저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 봐야 돼요.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잘 봐야 돼요. 내담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담을 여러분 뭐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담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상담할 때 진짜 가장 나쁜 상담 한 번씩 애드립 시죠. 그래요? 그러셨어요? 아무런 영혼도 없이 내담자가 이야기를 정말 하는데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래요? 한 번씩 애드립 치듯이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냥 상담이 진정한 어떤 라포 형성에 의하여 그 사람에 대한 정말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그리고 그냥 상담료 받고 하는 그냥 하나의 일상 행위로 사실 그거는 뭐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자기를 반드시 주시해 봐야 된다.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 된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개입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상담자의 소진 예방, 정신건강 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진 탈진이잖아요. 탈진. 예, 번아웃. 그러니까 상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자가 자신의 마음을 잘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도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온전한 상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건강한 상담사 만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담으로 이렇게 만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상담으로만 먹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상담자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의 윤리. 상담자의 윤리는 뭐 중독 상담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자의 행복과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내담자, 이게 내담자 중독자니까 중독자의 행복과 이익을 당연히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내담자의 행복과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나은 방법을 항상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어떤 방법을 썼을 때 안 되면 이 사람에게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보통 상담할 때도 한 4-5가지 방법을 동시에 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일단 세 번째가 중독자에 대한 비밀 보장. 이건 뭐 당연하죠. 예를 들어 성중독자가 있다. 성중독자가 있다. 그럼 이 성중독자가 와가지고 개인 상담을 하는데 성중독자가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성중독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다고 알게 되는 거죠. 성중독도 다 이야기한 거니까. 근데 그것을 비밀 보장을 안 하고 만약에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중독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모든 상담이 다 마찬가지죠. 사실 모든 상담이 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중독자에 대한 비밀 보장은 아주 철저해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줘야만 합니다. 사실 딜레마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저는 개신교 목사지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님들은 보면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 이제 신부님이 계시고 어떤 고해 성사를 하는데 이 고해 성사의 내용이 살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신부님은 이 고해 성사를 한 사람 내용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살인자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딜레마가 생길 수 있어요. 법적인 부분, 비밀 보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딜레마가 올 수 있어요. 뭐 그런 것은 영화나 드라마도 한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반드시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비밀을 보장해 줘야만 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이건 사실 법적으로도 비밀을 보장하지 않고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법적인 것도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또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자는 끊임없이 내담자의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 그룹이나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나은 방법이 없는가, 더 나은 좋은 해결책이 없는가 열심히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인저러스 메소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칼 융이 나오는데 융이 자기에게 온 환자를 더 잘 고치기 위해서 프로이드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융이 프로이드를 찾아가죠. 프로이드를 찾아가서 질문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전문가 및 기관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이 사람을 고쳐줄 수,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도 상담자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들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하면 되고요. 중독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중독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대부분 이제 우리 학생들을 보면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교수로서 보면 가장 많은 게 게임 중독입니다. 거의 뭐 새벽 4시, 5시, 6시까지 게임하다가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수업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아주 종종 봅니다. 실제로 게임 중독, 아주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 많이 봤어요. 최근에는 이제 많이 나타난 것이 이제 스마트폰 중독.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고, 수업 시간 들어왔어도 스마트폰 보고 있고,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스마트폰 듣더라 해도 듣지 않고 계속 수업 시간 계속 보면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 중에 포르노 중독, 뭐 성중독, 성중독보다는 포르노 중독 혹시 없습니까? 뭐 뒤에 나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뭐 도박, 마약 뭐 그런 건 없겠죠? 모르죠. 또 뭐 모르지만 일단은 없어요. 생각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중독되어져 있다면 내가 왜 이러한 것에 중독되어졌는가. 를 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중독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쳐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취미, 습관을 길러서 여러분들이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